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저는 그 소개해주신, 오늘 강사를 맡은 사단법인 온율의 전교혜 변호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티스쿨 강의 관련해서 탈북 청소년의 특성과 이해라는 내용으로 조금 짧게 강의를 드리고 말씀드리고 궁금한 거나 이런 것들 자유롭게 Q&A 시간을 갖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마 1시간 정도? 그쵸? 예, 저한테 주어진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좀 알찬 내용으로 될 수 있도록 잘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제 소개를 조금 더 드리면요. 저는 사단법인 온율이라는 곳에서 공익 전담 변호사로 일을 하고 있고요. 변호사 시험 5회입니다. 그래서 올해 한 10년 차 정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 이탈주민 관련해서는 2017년도부터 관여를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짧게 말씀드리면 그 대한변호사협회 북한 이탈주민 법률지원위원회 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 또 그 2023년도부터는 경기 동부 하나센터에 북한 이탈 주민 예, 지역 적응센터 하나센터 담당 법률 상담 변호사로 일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그 최근에는 2024년에는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또 일을 해서요. 그래서 법제 개선 활동도 하고 또 북한 이탈 주민분들 법률 상담이나 소송 구조 네, 아니면 북한 이탈 청소년들 대안학교 지원 이런 다양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서 너무 중요한 네, 일을 하신다고 들었어요. 일을 하시게 될 예정이라고 들었고, 지금 특히 대학생분들이셔서, 오전, 오후에는 각자 바쁘게 자신들의 그 수업과 학업들을 열심히 하시고, 좀 늦은 오후죠. 저녁에, 멘토 준비를 하시는 걸로 들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북한 이탈 청소년들을 만날 예정인 건데, 오늘 이게 오프라인이 아니라 줌이어서 제가 바로바로 여쭤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긴 하네요. 한번 이게 이 북한 이탈 청소년을 만나 보신 적이 얼마나 있으신지 좀 궁금하긴 한데 제가 오늘 일단 발제를 준비를 할 때는 만나보지 않은 친구들 위주로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북한 이탈 청소년을 만날 텐데 그들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실 전반적인 북한 이탈 주민의 주요 특성에 대해서 좀 아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발제 내용은 북한 이탈 주민의 주요 특성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소통에 관한 얘기를 좀 나눠 보려고 해요. 소통 방식에 대한 얘기. 그렇게 진행할 예정이고요. 이런 주요 특성은 사실 이게 우리가 뒤에도 나오지만 너무 일반화를 시키는 것도 안 좋잖아요. 어떤 모든 대상에 대해서. 그래서 최대한 좀 중립적인 객관적인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이게 앞으로 말씀드릴 내용들은 다 통계를 바탕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래 출처 보시면 남북하나재단에서 매년 이렇게 정착 실태 조사랑 사회 통합 조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관련된 내용을 발췌한 것이고,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오늘 발제를 듣고 더 궁금하다 하신 분들은 이 정보가 모두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쉽게 찾아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넘어가서 북한 이탈 주민의 특성 중에 가장 먼저 나온 게 인구학적인 특성이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성별, 여성, 여성이 훨씬 많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셨는지 궁금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특성인데, 75%가 여성입니다. 그래서 이 북한 이탈 주민의 인구학적 특성이라든지 북한 이탈 주민의 지금 주요 특징에 대해서는, 어, 지금 통계 바탕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남한에 있는 북한 이탈 주민을 기준으로 하는 거고요. 뭐 북한 이탈 주민 법상 북한 이탈 주민 자체가 그런 용어 자체가 또 남한에 거주하고 있는 네, 그런 북한에서 이렇게 오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거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남한에 계신 북한 이탈 주민 중에 75%가 여성이다라는 거고 연령대를 보시면은 퍼센트를 보시면 40대 분들이 많죠. 26.3%, 그 다음에 50대, 4, 50대가 많으세요. 그 다음에 30대, 그 다음에 60대.
여러분들이 만나는 친구들은 굉장히 소수, 네, 소수의 그 인구학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보시면요, 여러분들 지금 수도권에 거주하는 친구들 만날 예정이잖아요. 실질적으로 지금 남한에 정착해 계신 북한 이탈 주민의 65%가 수도권에 거주하고 계세요. 34%는 비수도권이고요. 그래서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북한 이탈 주민법상 북한 이탈 주민들에게 여러 가지 제도적인 지원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주요한 제도 지원 중에 하나가 주거 지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은 원하실 경우에 신청을 하시면 임대주택을 거주할 수가 있는데, 임대주택이 수도권에 많이 있기도 하고, 또, 이분들의 가장 큰 니즈는 그 직장을 잡는 거기 때문에 직업들이 수도권에 많잖아요. 네, 그래서 수도권에 실질적으로 많이 거주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거주 기간 한번 봐주시겠어요? 거주 기간 보시면은 5년 이상이 훨씬 많죠. 아까 우리 그 나이에서도 힌트를 얻을 수 있다시피, 3, 40대, 4, 50대, 그리고 30대 이런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분들은 5년 이상, 예, 거주한 경우가 굉장히 많다. 특히 이 거주 기간이 길어지는 건요, 음, 지금 아마 계속 추세가 이렇게 될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코로나 때문에거든요. 코로나가, 2019년도에 생긴 이후로 그 북한이랑 중국이랑 굉장히 통제를 많이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북한에 계신 분들이 탈북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지금 남한에서 거주하고 계신 북한 이탈 주민의 거주 기간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비율은 아마 앞으로도 좀 계속 유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요. 네. 그러면 이게 북한 이탈 주민 분들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그걸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직업 유형을 보시면 27%가 단순 노무 종사자, 그리고 2위가 서비스 종사자, 그 다음에 뭐 관리자 10%확 떨어지죠. 그리고 4위가 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5, 위로는 기능 종사자 이런 쪽으로 가고요. 산업 유형을 보시면 조금 더 감이 오실 거예요. 예, 산업 유형은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서비스업 같은 거죠. 2위가. 그리고 3위로 보시면 보건업과 사회복지 서비스업에도 꽤 많으세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그 아마 탈북 청소년 멘토링을 하다 보면은 저는 처음에 제가 청소년들 처음 만났을 때가 거의 10년 전 정도였는데 그때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생각보다 간호대를 가고 싶어 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지 뭐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친구들만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으나, 어, 북한에서는 조금 그래도 간호사에 대한 사회적인 뭔가 지위, 그리고, 뭔가 선호도가 좀 높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아마 청소년들 만나보시면 알겠지만, 만나본 직업 중에 자기가 하고 싶은 걸 고르거든요. 알아야 일단 꿈을 꾸니까. 그래서 이렇게 보건업이랑 사회복지 서비스업도 굉장히 많아요. 네, 사회복지 선생님이 된다든지 사회복지사, 네, 그런 분들이 꽤 지금 현업으로도 많고요. 4위로 넘어가면 건설업, 5위에는 뭐 사업시설관리 이런 직종에 재직을 하고 계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요, 여러분, 그거 느꼈는지 모르겠어요. 사무직이 별로 없어요. 예, 생각보다 우리는 보통, 여러분들은 문과, 이과 어느 쪽인지 모르겠는데, 저는 문과여서 보통 저희는 이렇게 일반적으로 사무직이라고 하는 그런 직업이 굉장히 익숙한데, 이 북한 이탈 주민분들 제가 상담하면서 봐도 그렇고, 이렇게 통계적으로 봐도, 사무직보다는 생산직, 제조업이나 뭐 이런 등등 그런 좀 업종에 어, 이 종사를 하고 계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만날 북한 이탈 청소년들도 그런 직종에 더 익숙할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직업을 배울 때 부모님이 하시고 있는 일,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익숙함을 느끼잖아요. 그래서, 지금 만날 친구들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는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통계를 가져왔습니다.
이거는 아까 제가 살펴본 통계가 두 종류였어요. 정착 실태 조사랑 사회 통합 조사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사회 통합 조사예요. 그래서 약간 조금 더 사회학적인 관점이 들어간 통계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도 우리가 참고할 만한 유의미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탈북 청소년을 만난다면 궁금하죠. 이 친구가 과연 가정 환경이 어떨까? 그거에 대해서 나타내 주고 있는 통계인데, 보시면 배우자 있음이 45.9%. 근데 배우자 없음도 54.1%로 과반수 이상으로 높다. 네, 그런 통계가 있고요. 배우자의 출신 지역. 이것도 굉장히 좀 유의미해요. 여러분들, 뭐, 북한 이탈 주민이라고 하면 그냥 쉽게 생각하면 뭔가 가족이 다 한꺼번에 이렇게 마치 이주처럼 오는 경우를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약간 이주민이랑 북한 이탈 주민의 특성이 여기서 좀 나뉘는 것 같아요. 앞서서 말했지만 이미 남성과 여성의 지금 인구학적인 비율이 굉장히 큰 차이잖아요. 여성이 75%였나요? 70%가 여튼 넘는 상황인데 그게 왜 그러냐면 이분들은 이주가 아니라 탈출을 하신 거기 때문에 이렇게 가족이 한꺼번에 이렇게 같이 오는 경우도 물론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경우보다는 오히려 엄마가 먼저 탈북을 하시고 중국이나 남한에서 정착을 하신 이후에 남은 가족들을 데리고 오는 경우가 조금 더 일반적이에요. 그거는 왜냐하면 이주랑 탈출은 다르잖아요. 음, 탈출을 할 때는 혼자 탈출을 해야 않을 확률이 높죠. 네. 그래서 탈출을 할 때는 보통 이렇게 또 그리고 탈출하기 쉬운 성별이 여성이라고 하더라고요, 북한에서. 왜냐하면은 거기서는 통제 사회고 당연히 옆집에서 어떤 한국 드라마를 보는지 안 보는지 뭐 이런 것까지 다 감시를 서로 간에 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감시 사회이다 보니까 좀 그 집안의 가장인 남자가 집에 동네에서 보이지 않는다 이런 것들은 조금 더 빨리 이렇게 신고가 될 수 있다 그래요. 그래서 여성들이 보통 북한에서 제3국으로 탈출하는 경우가 많아서 실질적으로 지금 인구학적 특성을 봐도 그렇고 지금 다음에 지금 바로 말씀드릴 배우자 출신 지역에서도 좀 그런 게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물론 지금 보시면 38.9%로 가장 높긴 하잖아요. 근데 더 유의미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남한 출신도 많으세요. 남한 출신 배우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날 친구들의 가정 환경이, 아버지의 국적이, 그러니까 원래 아버지의 그런 국적은 뭐, 물론 대한민국이겠지만, 아버지의 출생지가 북한일 수도 있지만, 그냥 우리랑 똑같이 남한 출생이신 분들이 지금 37.4%면 거의 비등비등한 거잖아요. 북한 출생이신 분들하고. 그래서, 그냥 남한분하고 엄마가 결혼을 하신 경우일 수도 있다. 그리고 또 보시면, 굉장히 높은 비율이죠. 제3국이라고 제가 아까도 살짝 말씀을 드렸는데, 보통 중국을 많이 거치다 보니까, 통상적으로 중국이라고 아예 표현되기도 하는데, 그래서 중국 국적의 배우자인 경우에도 22.8%. 굉장히 많죠. 큰 숫자죠. 그래서 뒤에 소통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나오겠지만 여러분들이 같은 학교로 가시거나 아니면 뭐 같은 센터에서 이렇게 가신다고 해도 내가 진짜 만나는 그 담당 멘티의 사정은 정말 천차만별이에요. 그래서 어, 그게 아마 소통에도 굉장히 주의해야 될 지점들이 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가정 환경이 정말 제각각이다. 그리고 멘티들, 우리 만나는 친구들 자체도, 북한 이탈 주민 법상의 북한 이탈 주민에는 북한을 탈출해야 된다라는 개념이 들어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북한 출생이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그게 무슨 얘기지? 싶을 수 있거든요. 법상으로는 그런데요. 현실적으로 제3국 출생 북한 이탈 주민의 자녀들의 수가 굉장히 많아지면서 지금 법이 개정되진 않았어요, 사실.
그 친구들은 북한 이탈 주민은 아니에요. 근데 제가 아까 얼핏 이렇게 말씀드린 게 북한 이탈 주민법에 따른 여러 가지 지원 제도들이 있는데 그중에 교육 지원 항목 같은 경우에는 통일부가 최근에 그 지원 범위를 넓혀서 제3국 출생 친구들도 교육 지원 대상자로 포섭을 했거든요. 그게 불과 작년의 일이에요. 네. 근데 그런 만큼 그 제3국 출생 북한 이탈 주민의 자녀의 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또 통일부에서 주목하고 그 친구들을 보호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정책적인 판단을 내린 거죠. 네. 그건 약간 좀 어려운 얘기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나게 될 그 멘티분들 같은 경우에 북한 출생일 수도 있고, 제3국 출생일 수도 있고, 남한 출생일 수도 있어요. 어, 아마 아실 것 같아요. 이 정도는 알고 계실 것 같은데,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이게 좀 통계 너머의 얘기인데, 북한 출생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물론, 우리가 통상 북한 이제 청소년이라고 하면 바로 그냥 생각 드는 친구들이잖아요. 아, 북한에 있다가 같이 뭐 엄마랑 같이 왔든, 혼자 왔든, 탈출을 해서 지금 남한에 정착한 친구겠구나. 이런 게 와닿죠. 근데 제3국 출생 같은 경우에는, 엄마가 넘어가잖아요. 중국으로 넘어가서 거기서 이주민이랑 다른 게 이렇게 정정당당한 신분으로 살아가시는 게 아니라 도망자의 신분으로 중국에서 거주를 하는 거예요. 중국에서 공안에 잡히면 그 강제 북송이나 이런 것들을 당하거든요. 그래서 그 여러분들 아마 강제 북송이나 이런 용어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도망자의 신분으로 살면서 사실상 어, 인신매매에 가까운 인신매매이기도 하고 아닌 경우에 뭐 강제 결혼이라든지 그런 다양한 네, 조금 안 좋은 그런 네, 사례들을 겪으시면서 그러면서 중국에 거주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것도 굉장히 일반화는 어려워요. 일반화는 어렵지만 그런 사례들이 훨씬 많은 것은 사실이고, 왜냐면 우리가 북한이 지금 뭐 자유시장 경제도 아닌데 나름대로 가진 돈을 뭐 가지고 넘어오셨겠지만, 그 가지고 온 돈으로 중국에서 정착을 하는 거는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 여성분들이 인신매매를 당하시거나 강제 결혼을 통해서 거기서 정착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이 또 생기죠. 그게 그 친구들이 제3국 출생 자녀예요. 그래서 엄마가 뭐 먼저 한국으로 간다든지 아니면 그 자신의 자녀만 데리고 남한으로 온다든지 아니면 그래도 그 과정에서 중국인 남편과 같이 남한으로 온다든지 그런 케이스도 봤어요. 근데 이게 일반화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다양한 그런 사례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예,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 제3국 출생 자녀고요. 그리고 또 하나, 남한 출생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건 뭐냐? 그거는 엄마의 서사를 엄마 기준으로 보면 엄마가 북한에서 태어나서 북한에서 사시다가 중국이든 뭐 제3국을 거쳐서 남한에 오셔서 정착을 하시는 과정에서 어, 물론 초혼이실 수도 있고 재혼이실 수도 있어요. 많은 경우에 재혼인 제가 월등히 많이 본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초혼 재혼을 얘기하는 것도 왜냐면 그래서 한 가정 안에 어, 남한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 이탈 주민의 그 가정 안에 굉장히 많은 경우의 수가 있어요. 그 가족 구성원들이. 어, 물론 그냥 북한에서 다 같이 건너온 출생 아빠, 엄마, 그리고 내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 과정에서 뭐 아빠는 중국 사람, 네, 중국 국적, 그쵸? 그리고 뭐 나는 엄마 국적 따라가서 대한민국 국적을 있을 수는 있지만 어쨌든 아빠 같은 경우에는 계속 중국 국적일 수도 있고 또 남한 출생 자녀인 경우에는 재혼인 경우가 많다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엄마가 중국에서 또 결혼했었던 경우가 많아서 엄마가 또 그 친구들을 남한에 데려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복 형제라든지 이부 형제 뭐 이렇게 굉장히 다양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맥락은 아셔야 될 것 같다라는 얘기에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보시면
한부모 가정인 경우에도 33%. 사실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법률 상담이나 소송 구조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데, 이렇게 복잡한 가정 환경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게 많은 경우에 내가 원치 않는 그 완전한 자유의사라고 보기 어려운 결혼 생활을 한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남한에 와서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혼을 한다든지, 자녀를 어, 중국 국적인 남편의 아들을 같이 남한에 데려왔다가 그 중국 국적 남편하고 헤어지면서 그 아들을 뭔가 파양을 한다든지 다양한 그런 그 과정에서 파생되는 법률 문제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실질적으로 그런 케이스들도 많이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부모 가정 여부도 보시면 33% 생각보다 많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했을 때보다는 많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또 이렇게 이 친구들이 다양한 서사를 가지고 있고, 복잡한 가정 환경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거를 제가 여러분들이 그 친구들을 만나기 전에 요것도 좀 이해를 꼭 저는 했으면 좋겠다 해서 이 통계를 가져왔어요. 이게 굉장히 재밌는 통계인데, 북한 이탈 주민의 자녀 기대 교육 수준이에요. 보시면 대학교 이상, 그러니까 북한 이탈 주민이 내가 이렇게 북한에서 넘어와서 남한에 정착해서 살면서 자녀들을 어쨌든 뭐 북한 출생, 제3국 출생, 남한 출생 다양하게 이렇게 키우고 있잖아요. 그 친구들한테 바라는 교육 수준 굉장히 높아요. 66.6%가 4년제 이상의 대학교를 가길 바래요. 부모들이 자신의 자녀가. 그리고요. 지금 보시면 일반 국민이 75%거든요. 그러니까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한민족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게 교육열이 굉장히 높습니다. 더 재밌는 거 보시면요. 여기 보세요. 대학원 박사 이상, 내 자식이 박사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이 수치가 일반 국민은 8.9%거든요. 북한 이탈 주민은 2022년에는 지금 18.6, 그리고 24년에는 13.4. 조금 그래도 낮아지긴 했지만 지금 일반 국민보다 기대치가 더 높아요. 이게 그래서 이 우리가 만나는 친구들이 나이대에 따라서 좀 다를 수는 있어요.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집에서 마주하는 우리 부모님들의 기대치가 높은 그런 압박을 받고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많은 분들이 처음에는 제가 뭐 이런저런 교육들을 많이 하는데 처음엔 이걸 되게 이해를 못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해. 우리도 요즘에 그거 별로 안 중요하다. 학벌 별로 안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먹고 살기가 힘든데 쉽게 말해서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고 정착도 어려운데 왜 이렇게 자녀 교육에 목을 매냐라고 되게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건 왜냐면은 여러 가지 측면이 있어요. 지금 통계적으로 나오는 거는 좋은 직업을 갖게 하기 위해서가 굉장히 높게 나오죠. 네, 반 이상이 왜 이렇게 자녀 교육, 대학 이상 자녀 교육 희망하는 이유가 뭡니까? 라고 했을 때 50% 정도는 직업이 중요하니까요. 뭐 남한에서 좋은 직업을 가지려면 무조건 많이 공부해야죠. 이런 답변이 많이 나오는데 이 이면을 보시면요. 제가 앞서서 말한 것처럼 이분들은 그냥 이주하신 게 아니라 탈출을 하셨고 그 과정에서 정말 목숨을 걸지 않고 탈출한 사람들은 아무도 없거든요. 그리고 엄마도 그렇게 탈출을 했는데 여러분들 요즘 그 탈북 브로커 비용이 엄청 비싸요.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비싸요. 옛날에도 몇 천대였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더 올라서 진짜 사실은 이것도 뭐 어, 이것도 뭐 법적으로도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그런 이슈이긴 한데 뭐 억 단위까지 간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을 내가 북한에 있는 가족을 데려오기 위해서 브로커에게 지급해야 되는 비용이 몇 천에서 억까지도 간다. 그럼 정말 목숨도 걸고 돈도 정말 걸고 자신들의 그 자녀들을 데려왔잖아요. 그만큼 아이들이 잘 자라나길 되게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열망들이 참 강하다. 이런 것들을 좀 여러분들이 내재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그래서
그런데 보시면 그러면 북한 이탈 주민 분들이 이렇게 자녀를 키울 때 어떤 걸 어렵게 생각하느냐? 당연히 뭐 우리 뭐 흔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비용 이슈가 있죠. 너무 이거 양육이랑 교육비가 많이 든다라는 게 72%인데 되게 흥미로운 거 보시면은 자녀 진로 지도 어려움이 그에 못지 않아요. 음. 그래서 제가 거의 똑같죠. 보시면 돈만큼 걱정되는 게 얘한테 어떤 진로를 말해줘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앞서서 그 북한 이탈 주민의 취업 유형 현황부터 시작을 한 게 부모님도 뭘 아셔야지 자녀한테 이렇게 근데 요즘 보니까 뭐 AI 유망하더라. 너 이런 회사 어때? 뭐 쿠팡 그 있잖아요. 네카라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이런 직종이 되게 유망하고 이게 정말 괜찮은 것 같아. 이렇게 말을 해주려면 뭘 좀 많이 아셔야 되는데 사실 지금 이 북한 이탈 주민분들도 굉장히 정착에 힘들어 하세요. 그 얘기는 경제적인 그 정착에 어려워하시고 또 경제적으로 안정적이다라고 하셔도 그 만나시는 분들이나 만날 수 있는 직종이 굉장히 제한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 진로 지도에 대해서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근데 보시면 여러분 어때요? 그 엄마 아빠가 아마 여러분들 대학생이면 그 청소년에 그래도 지나온 지 얼마 안 돼서 마음이 이해가 될 수도 있어요. 엄마 아빠가 아이들 입장에선 그런 거죠. 엄마 아빠가 내가 공부는 엄청 잘하길 바래. 맨날 뭐 너 이러려고 나만의 뭐 내가 어, 죽자 사자 데려온 줄 알아? 아니면 뭐 내가 어떻게 너 키웠는데 이런 말씀 하시면서 엄청 푸시는 하는데 정작 나한테 어떻게 해야 공부를 잘할 수 있는지 말을 못 해준다던가 어떤 직업이 있는지 전혀 비전 제시를 못 해. 그러면 이 친구들이 얼마나 또 방황하고 마음이 갑갑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물론 제가 만나는 친구들은 조금 상담이 필요한 친구들이다 보니까 약간 하드코어한 사례들이 많긴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조금 더 뭔가 이렇게 뽀송뽀송하고 큰 걱정 없는 친구들 만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지금 제가 그래서 통계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이런 양면적인 상황에 처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런 게 조금 질풍노도의 시기도 있을 수 있다. 아니면 질풍노도까지는 않았어도 정말 길을 헤매고 있을 수는 있다. 이런 것들이 지금 통계적으로 나오고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몇 명 정도 아마 멘티가 우리 진행되는지 제가 최종적으로 안내받지는 못했는데 이 친구들이 여러분들을 만나는 게 저는 굉장한 행운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중요한 역할을 어, 하게 되는 거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사실 부모도 해주기 어려운 역할들을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주게 되는 그런 면이 있어서, 어, 잘, 네, 너무 큰 부담감을 가질 필요는 없고요. 우리가 사람 대 사람으로 만나는 거니까, 네, 큰 부담감까지는 필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책임감을 가지고 어느 정도 책임감을 가지고 임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특성을 바탕으로 제가 멘토링 진행 시 유의사항을 말씀드릴 텐데, 사실, 우리 이렇게 T분들 보시면 멘토링을 해본 친구들도 굉장히 많아서, 뭐 제가 말씀드리는 것보다 이미 전문가인 친구들도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조금 저의 사례나 뭐 이런 저런 것들 위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은, 저는 한 두 번째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일반화 금지. 우리가 음, 북한 이탈 청소년, 북한 이탈 뭐 이렇게 하면은 일단은 생각이 드는 이미지들이 다 있거든요, 사실. 그거는 있는데 근데 제가 앞서서 계속 막 가정 환경 이런 것들 막 복잡하다, 다양하다 말씀드린 게 우리가 진짜 같은 센터로 가고 같은 학교로 가고 같은 날 뭔가 이렇게 뭐 만난다고 해도 이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일단 그 배경 자체가 너무 다양해요. 그래서 다양한 배경을 고려를 해야 되고 맞춤형 접근이 필요하다고 써 있는데 이거를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무슨 심리 전문가도 아니고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맞춤형 접근이라는 거는 조금 거창한 워딩이고 중요한 건 이게 또 1번하고 연결이 되는 게 일단은 들으셔야 돼요.
일단은 들으시고, 그리고 저도 탈북 청소년 친구들 많이 만나보고 하는데, 또 탈북 청년들도 많이 만나고요. 근데 우리도 지금 다 다르잖아요, 성향이. 그래서 사람마다 당연히 다른 게 캐릭터였지만 제가 느꼈을 때는 그 탈북 청소년이나 이런 배경이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 더 편차가 큰 것 같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어떤 친구는요, 아, 내가 진짜 아무것도 안 물어봤는데 막 다 말해요. 막, 뭐, 북한에서 이랬고요. 뭐, 내가 넘어올 때 이랬고요. 뭐가 그날 날씨가 뭐 너무 차가운데 뭐 강물이 어땠고요. 막 이렇게 막 다 말하는 친구도 있어요. 근데 어떤 친구는 정말 그냥 이름만 말하고 싶어 하는 친구도 있어요. 그냥 아무 얘기도 좀 되게 이렇게 부담스럽고 어려워하는 친구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의 그동안의 팁이라면 일단은 그 친구 속도에 맞추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막 그 친구가 나한테 막 얘기를 해요. 내가 엄마가 이렇고 엄마는 뭐 우리 뭐 북한 사람인데 아빠는 뭐 중국인이에요. 뭐 이랬는데 또 그렇게 딱 터놨는데 못 들은 척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게 그러니까 좀 우리 느낌에는 약간 그것도 좀 어색하게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처음 봤는데 너무 말을 많이 해주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 그냥 그런 저런 거에 대해서 물론 나의 캐릭터도 있지만 최선을 다해서 그 친구의 속도에 맞춘다. 라는, 라는 마음으로 저도 좀 다가갔던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조언보다는 일단은 뭐 바로 조언하기보다는 일단 듣는다. 이 친구의 속도가 어떤지를 좀 먼저 파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라포가 생긴 다음에는 좀 적극적으로 대화를 하게 되는데 그때부터는 우리가 말하게 되는 부분들이 커지잖아요. 그럴 때도 우리가 피해야 할 말 제가 써놨거든요. 그래서 뭐냐면, 일단 북한이나 부모님에 대한 직접적인 질문은 또 아무리 적극적인 친구여도 직접적으로 탁 물어보면 약간 당황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뭔가, 그러면 그 친구가 막 말해요. 그냥 뭐, 어, 뭐 나는 뭐 갑자기 뭐, 제 동생은 뭐 아빠가 달라요. 뭐 엄마가 달라요.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해도 그럼 뭐 아빠는 중국 분이셔? 이런 식으로 더 약간 나가는 거는 일단 조금 천천히 하시고 네, 그래서 직접적인 질문을 좀 어려워할 수 있다. 특히 그 친구가 나이가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북한에서 만약에 북한 출생이셔서 북한에서 이렇게 남한으로 오신 경우에는 그 과정에서 여러분 그 북한에서 통제 사회도 겪어봤을 뿐더러 그 탈출의 경험도 있죠. 그거 하면서 넘어오면서 보통 막 엄청난 트라우마들도 많이 생기거든요. 그게 진짜 생사를 넘어서 온 거다 보니까 그런 과정에서 트라우마도 좀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넘어오실 때 국정원 조사를 받아요. 그래서 그 친구들은 조사를 받아본 경험도 있거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뭔가 누가 막 너무 정보를 물어본다라고 했을 때 약간 그게, 이거 뭔가 조사인가? 그런 느낌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조금 직접적인 질문을 하지 않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응당 갖게 되는 선입견들이 있어요. 저도 있고 누구나 그리고 또 통계가 말해주는 것도 있고 또 이렇게 교육도 받고 하다 보면은 선입견이나 일반화를 바탕으로 하는 부분들이 생기거든요. 예를 들면 북한에서는 이런 거 안 배우지? 이라든지 북한에서는 영어 안 쓰지 않아? 영어 모르지?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어, 뭐 너희는 그냥 그런 말도 있을 수도 있잖아. 아니면 대학 전형이 별도로 있거든요. 북한 이탈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뭐, 대학 가기는 쉽잖아.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한다든지, 약간 그런 선입견이나 일반화를 바탕으로 하는 질문 같은 경우에는 대화를 하다 보면 사실 조금 툭 나올 수도 있긴 한데, 최대한 우리가 조심하자라는 취지에서 제가 가져왔고요. 이게 그리고 왜 굉장히 중요하냐면 북한에서도 만약 그러니까 북한 출생을 기준으로 한다면 북한에서도 편차가 굉장히 큽니다. 거기는 계급 사회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최근에 만난 북한 이탈 청소년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엘리트도 많아요. 이미 뭐 김일성 대학을 다니다 오신 분, 아니면 거기서 진짜 공부 잘하고 뭐 평양 출신이어서 외고 같은 데를 다녀서 이미 영어는 잘해. 막 이런 분들도 있고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음,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죠. 여러분들이 만날 사실 나이대는 그렇진 않은데 일반적으로 저의 경험 사례를 말씀드리면 그래서 편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게 저조차도 뭐 거기는 뭐 진짜 고난의 행군 이후로 배급 끊겼잖아요. 이런 말도 안 하는 게 맞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지식을 바탕으로 하는 질문에 대해서도 항상 조심을 하는 게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가져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나는 친구들도 북한에선 실제로 일반 학교에서는 영어 안 배우거든요. 영어를 교육을 받았으면 굉장히 엘리트 그 북한 말로는 성분이 좋은 집안 자제들인데 어쨌든 다양하기 때문에 그런 우리가 일반화를 바탕으로 하는 질문은 조금 조심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제가 발제할 내용들은 여러분들 아마 한 시간 중에 꼭 알아야 될 내용들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 인사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다양성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다른 거 우리가 얼마나 다른지에 대해서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정말 고유함, 서로의 고유함을 받아들이는 과정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만끽하고 그 과정에서 즐거움을 느꼈으면 좋겠다라는 네, 생각으로 이런 문구를 정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발제 내용은 여기까지고 여러분들이 혹시 질문이 있으면은 편하게 질문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음, 혹시 그 간사님도 아마 그때 인원수 멘티가 남북사랑이랑 그 지금 북부 하나랑 다르게 가서 혹시 몇 명이죠, 최종 지금? 아직도 체중은 나진 않았는데, 한 저희 멘토들과 1대1로 해서 한 10명에서 15명? 13명 정도 될 것 같아요. 두 학교 합쳐서. 적지 않은 수예요. 그래도 왜냐면 저희가 그 온율 같은 경우에는 법무법인 율촌이 설립한 공익법인이고 저희가 한 재작년부터 북한 이탈 주민 여성분들, 성인분들 대상으로 취업 관련한 멘토링 진행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진행할 때도 1년에 7명 정도로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예, 적지 않은 수가 모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하시는 거에도. 그래서 아마 진행하시면서 남북 사랑이랑 또, 그 북부 하나센터랑도 많이 다를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진행하시면서도 혹시 여러분들 팀 분들 중에 이런저런 진행하다 고충이 생길 수도 있어요. 음. 그런 것들을 편하게 이렇게 우리 간사님 통해 가지고 아니면은 제 연락처 드릴 테니까 편하게 이렇게 물어봐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그러면 제가 시간도 남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갑자기 막 질문하기는 어려울 수 있으니까 제가 궁금한 걸 먼저 물어보려고 해요. 혹시 북한 이탈 청소년 내지는 북한 이탈 주민분들 이미 만나본 친구들은 몇 명이나 계실까요? 우리 다 처음 만나요? 있으신 분들 손 한 번만 이렇게 네. 들어주실 수 있나요? 음, 지금 보니까 두 분 정도 만나보신 것 같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래도 어, 두 분이면은, 네. 생각보다 아주 처음 만나시는 분들도 꽤 있네요. 혹시 그 두 분들 중에 여러분들끼리는 서로 어느 정도로 아시는 사이인지 모르겠는데 두 분들 중에 혹시 좀 이거는 다른 친구들도 알고 있으면 좋겠다. 나의 뭔가 이런 점이 좋았다거나 아니면 이게 좀 어려웠다. 이런 분들 이런 내용들 공유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여성 캘리티 만났다 그랬나요? 응.
저는 작년에 남북사랑에서 함께 했어서 음, 그때 경험으로 만나봤다고 말씀드렸는데, 어,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1대1로 친분을 쌓거나 이럴 수 있는 기회는 많이 없었어서 이번에 그걸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따로 드릴 말씀은 지금은 생각이 나지 않는 것 음. 아, 그러면 그때는 혹시 어떻게 다 같이 만나는 프로그램이었어요? 같아요. 이게 1대1 멘토링 프로그램이 있는데 저는 스텝티로 활동을 해서 음, 좀 이렇게 두루두루 이렇게 만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음, 멘토링 경험은 없어서. 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딱히 뭔가 어려움은 없었고, 음, 음, 오히려 너무 그냥 같은 청소년 아이들이라고 음, 생각하고 만났던 것 같아서 음, 뭔가 어려운 경험은 딱히 음. 없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막 이런저런 다양하고 어렵고 무거운 주제들을 말씀드리긴 했는데, 사실 이렇게 이런 멘토링 프로그램에 지원할 정도의 친구들은, 굉장히 큰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네. 그래서 오늘 막 제가 말씀드린 것들은 그래도 우리가 북한 이탈 청소년을 통해서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면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혹시라도 아유 너 진짜 생각지도 못했는데 이런 친구들이 있으면 T분들이 있으면 너무 걱정하시진 않으셔도 된다라는 말씀도 같이 드리고 싶네요. 혹시 아까 다른 남자 친구분, 승주님 어떠 저는 고등학생 때 해본 기억이 있었는데, 그 거의 한두 번 그 파티 같이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어요. 멘토 멘티가 아니라, 같이 이제 연령대니까. 그래가지고, 만나서 같이 좀 노는 그런 프로그램이었는데, 저는 그 친구들 어렴풋이 기억나는 거는, 거의 그때 저희랑 같이 별반 없다. 조금 말투가 조금 억양이 있을 수는 있어도 별반 차이 없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네, 공유해 주셔서 감사해요. 고등학생 때 이렇게 또 메토링을 진짜 어렸을 때도 이렇게 T로 멘토로 해보셨네요. 그래서 말씀 주신 것처럼 뭐 우리가 완전 크게 이렇게 확 이거 진짜 쉽지 않은데? 라는 생각은 들기 어렵긴 하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다른 그 멘토링 하신 것처럼 똑같이 하시면 되고, 음, 근데 앞서서 제가 뭐 이런저런 통계 중에 사실 뭐 가족 얘기? 뭐 안 꺼낼 확률이 높죠. 근데 제가 또 강조를 드리고 싶은 거는 그 아까 진로 같은 거 얘기 드렸잖아요. 진로는 진짜 다양한 게 있다라는 거를 꼭 구체적으로 이렇게 컨설팅 하듯이 해줄 필요는 없지만 약간의 그런 시야를 넓히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좀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을 보여주는 것 자체가 그런 역할을 해요. 여러분들 다 과도 다르고 학교도 다르고 T분들 자체가 그렇잖아요. 그런 것들만 봐도 되게 진짜 호기심도 많고 재밌어 하거든요. 그래서 음, 여러분들 만나는 것 자체가 그 친구들한테는 이렇게 시야를 넓히는 그런 효과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다른 우리 처음 만나는 T 분들 중에 이런 거 약간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되지? 뭐 아니면은 이런 경우는 잘 없나요? 궁금하다든지 아니면 기대되는 부분이라든지 혹시 있을까요? 질문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혹시 괜찮을까요? 질문 하나만 드려도? 네네, 편하게 주셔요. 음, 아까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제3국에서 출생을 한 이후에 한국으로 들어온 아동들도 많다고 했는데, 이 과정에서 실제 만나는 아이들 중에 제3국 출생 아동이어서 좀 언어적 어려움이 있는 아이들이 있다고 전달을 받았어요. 근데 음, 변호사님께서는 실제로 만났을 때 지금 언어적인 어려움은 없으셨는지, 음. 만약에 그러한 어려움이 있으셨다면 좀 어떻게 소통을 하셨는지가 궁금합니다. 음. 질문 감사해요. 네. 우리 구슬엠은 그럼 북부 하나로 가세요? 아니면 남북 사랑으로 가세요? 저는 남북 사랑을 아, 기억합니다.
네네. 이게 또 왜 물어봤냐면, 제3국 출생 친구들 언어적인 어려움 굉장히 커요. 근데 그게 너무 일단은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게 제가 앞서서 말한 것처럼 이런 멘토링을 신청할 정도면 그래도 소통이 되는 친구들이 네,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또 남북사랑 학교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조금 뭐 학교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지금 중국어가 가능한 선생님들이 다 계시거든요. 그러지 않으면 사실 전문적인 교육이 어려운 게 이 교육 현장에 실태여가지고 그래서 학교 선생님의 도움도 받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제가 아까 지상국 출생 자녀 이런 내용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만나는 친구들 말고 일반적인 좀 얘기를 드리면 어, 제가 만났던 분들 중에서는 진짜 한국어를 거의 못해서 통역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이 봤어요. 왜냐하면 이게 근데 우리도 영어 배우고 해봐서 알겠지만 제3국 출생이라고 다 그런 건 절대 아니고요. 그래서 그 친구가 남한에 온 지 얼마나 됐는지가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우리도 예, 그 외국어처럼 생각하면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예전에 제가 만났던 친구들 중에서는 진짜 통역이 없이는, 어, 정말 뭐 5마디도 어렵다. 왜냐면 제가 중국어를 못하니까.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그 청소년들 장학금 주고 할 때, 예, 통역하시는 분을 같이 한 적도 있고요. 그 정도일 때도 있고. 근데, 유창해. 마치 그러니까 외국인들, 그 외국어 능력이 우리가 다 다르듯이. 거의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우리 프로그램에 신청할 정도면 아주 염려하지는 않으셔도 된다. 그리고 그 문제 해결에 대해서도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말씀 주셨잖아요. 근데 그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한국어를 배워야 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배우는데 많이 애를 써요, 학교에서. 그리고 그 친구들이 남북사랑학교 지금 대안학교잖아요. 대안학교를 다니는 이유도 일반 학교에서 그러니까 중국어 때문에 언어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것도 꽤나 큰 주요 원인인데 그래서 대안학교를 다니면서 한국어를 열심히 공부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국어를 배울 생각을 뭐 약간 한다기보다는 내가 그냥 진짜 이 친구 한국어까지도 이렇게 도움을 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재상국 출생 청소년들 너무 또 말 때문에도 정말 고민 많이 하고 얼마나 또 답답하겠어요. 네, 그래서 그런 이주민적인 또 애로 사항들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좀 잘 보듬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네요. 혹시 다른 분들 또 궁금한 거 있을까요? 음, 지금 어디 보자. 원래 오프라인으로 하면 조금 더 수다를 많이 떠는데 오늘 특히 녹화도 한다고 하셔가지고 저도 최대한 정제된 언어로 하고 있어요. 근데 혹시 우리 윤슬티? 윤슬티는 궁금한 거 없어요? 음, 제가 생각을 안 해봐서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조금 생각을 해보고 싶은데, 어, 제가 앞 강의를 못 들었거든요. 수업 때문에 조금 늦게 들어왔는데, 혹시 북한 아이들이랑 우리 청소년들이랑 정서가 조금 다른 부분이 있다면 어느 부분인지, 그리고 그 친구들이 좀 민감한 부분이 있다면 제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 뭐 일반화 이런 부분 말고도 또 있다면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음, 네. 그 그 친구들 같은 경우에 제가 아까도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가정 환경이 조금 다양할 수가 있어서 먼저 부모님에 대해서 묻는 거는 조금 지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아빠는 그러면 중국 분이셔? 라든지 아니면
아빠는 그럼 무슨 일 하셔? 저는 사실은 그런 것들도 궁금할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예, 무슨 일을 하시고 막 이런 것들 뭐 특히 뭐 법률 상담을 하다 보니까 그렇긴 한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민감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건 모든 청소년들한테도 보통 우리가 잘 하지 않는 질문이잖아요. 그래서 예, 그런 것들만 조금 더 한번 네, 조심해 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더 질문은 없으신 걸까요? 이상으로 맞춰도 될까요? 음, 질문은 예, 없으신 것 같아서 너무 이렇게 저녁 시간인데 집중을 잘 해주셔서 감사하고 진행하시면서 진짜로 좀 고민되는 지점들 여러분들 만나면서 그런 잠깐만 채팅이 있었네. 그렇구나. 네. 진행하시면서 혹시 법률 상담이 필요한 건들을 마주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 건들에 대해서는 특히 좀 더 공유를 해주시면, 편하게 공유를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거는 간사님께 좀 말씀을 드려서, 이 친구 가정이나 이 친구한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한번 좀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라는 것들을 항상 편하게 소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집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이렇게 즐겁고 보람 있는 멘토링 시간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오늘 T 강의는 이걸로 마치도록 할게요. 네.